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슬기짱 선생님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국어 시간의 슬기짱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구별했는지에 대해서 공부한 것에 이어서 오늘은 고유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 앞서서 교과서를 한번 연필로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과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작성한 내용이 선생님이 소개해주는 내용과 조금 다르다면 펜으로 수정을 하면서 수업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교과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29쪽을 보면 다음 글을 읽고 고유어의 특성을 알아보자 라고 나와 있네요. 지금 보면 아래쪽에 원유순의 복슬복슬 강아지 풀에서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동화의 한 부분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살랑 바람이 불어오면 강아지 풀은 삐쭉 자란 키를 내세우고 이리 울렁 저리 울렁 춤을 추기도 하고요. 이슬비가 내리면 개구쟁이처럼 시시덕거리며 빗물을 받아먹기도 하고요. 소나기가 주룩주룩 내리며 몸을 움츠리고 고스란히 소나기가 때리는 매를 맞기도 하지요. 하지만 소나기는 모를 거예요. 강아지 풀이 땅속으로 뿌리를 쭉쭉 뻗어 내려 빗물을 쫄쫄 빨아들인다는 사실을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책에 표시가 되어 있겠지만 지금 이 동화에서 밑줄이 쳐져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하면서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보면 이 글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 말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밑줄 쳐져 있는 단어들에 주목하면서 이 글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선생님이 방금 이 부분 읽으면서 어떻게 했었냐면 동작을 평소보다 좀 더 많이 했었죠. 왜냐하면 지금 읽으면서 살랑 바람이 분다거나 삐쭉 자란 키를 내세운다거나 뭐 주룩주룩 내린다거나 이런 표현을 통해서 실제로 그림이 그려지는 것처럼 이 장면이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상상이 될 거예요. 그런 느낌을 좀 주는 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1번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밑줄 쳐져 있는 단어들 덕분에 생생하고 구체적인 느낌을 준다 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부수적으로 하나만 더 쓰자면 이것이 마치 그림이 그려지는 것처럼 생생한 느낌을 주죠. 그래서 그림 그려지듯 이라고 써볼게요. 혹시 나는 이거 읽으면서 그림이 잘 안 그려졌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찬찬히 여러분들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면서 읽어보면 정말 강아지 풀이 비를 맞고 있는 그 장면이 상상이 되는 것처럼 잘 쓰여져 있는 문장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는요. 이 글에서 밑줄 친 단어에 주목하여 고유어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생각해보자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이 단어들을 사용할 때 효과가 더 잘 느껴지냐면 이 밑줄이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문장을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불어오면 강아지는 잔뜩 자란 키를 내세우고 이리저리 움직인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생생한 느낌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밑줄 친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번에서 이 글의 느낌이 생생하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그런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우리는 어떻게 적을 거냐면 이런 고유어들이 특히나 선생님이 아까도 계속해서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각적인 그런 효과라든가 청각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나 귀로 들리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적을 거냐면 이런 고유어가 감각이나 정서를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다. 라고 적어줄 겁니다. 자, 방금 전에도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위에 있었던 이 고유어들, 밑줄 친 단어들이 없었다면 그림이 그려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는 조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 써져 있는 것처럼 삐쭉 자란다거나 주룩주룩 내린다거나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 혹은 귀로 들리는 거 이렇게 다양한 감각들을 고유어가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들의 감각이나 정서를 섬세하고 생생하게 잘 표현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수행하면서 알게 되는 결론은 무엇이냐? 그 결론이 바로 3번에 적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위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고유어의 특성을 정리해보자 라고 나와 있네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어요. 우리 고유어에는 시각이나 청각, 이렇게 감각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먼저 첫 번째 특성 적어볼게요. 모양이나 소리 등을 나타내는 감각적인 표현이 많다. 자, 지금 위에 밑줄 쳐져 있던 부분들, 그런 단어들이 다 고유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주룩주룩이나 삐쭉이나 울렁울렁이나 이런 거 한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자로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성이 고유어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이 고유어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그 뿌리가 순수한 우리말에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이 아닌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를 잘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리말이기 때문이겠죠. 자, 그럼 두 번째 특성 적어볼게요. 우리 민족의 감정, 감각을 드러낸다. 근데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 것 같아요. 당연히 고유어는 우리 민족의 감정이나 감각을 드러낼 것이고 외국 사람들이 쓰는 외국어는 그 나라 사람들의 감정이나 감각을 잘 드러내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성은요. 선생님이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울렁울렁, 뭐 주룩주룩, 쭉쭉 이런 말들 외래어나 한자어로 바꾸기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특성은요. 다른 외래어나 한자어로 바꾸어 쓰기 어렵다. 이것을 적어줄게요. 이 고유어의 특성은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 단원 공부할 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돼요.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고유어는 그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 했죠? 맞아요. 우리말에 있다고 했어요. 순수한 우리말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감정이나 감각을 드러내는 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 민족만의 감정이나 감각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외래어나 한자어로 고치기 어려운 것도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특성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나 이렇게 감각적인 표현, 예를 들어 색채와 관련된, 색깔이랑 관련된 이런 표현들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잘 쓰는 민족이거든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 부분은 PPT로 한 번 더 정리를 하려고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다 같이 PPT 보면서 고유어의 특성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유어의 특징 선생님이 3가지 가지고 왔어요. 먼저 첫 번째 특성, 고유어는 색채어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교과서에서도 썼지만 우리 고유어는 감각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도 색깔을 나타내는 색채어가 굉장히 발달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자, 이 색깔 여러분들 보일 거예요. 사실은 선생님이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우리 출처 밝히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이미지라서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네모를 다 그려서 여러분들한테 색깔을 보여주려고 가지고 왔어요. 자, 이렇게 8가지의 색깔이 있는데 아마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옐로우라고. 노란색, 옐로우라고 우리 표현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는 이 노란색과 관련된 색깔을 표현하는 말들이 더 나누어져 있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이 8가지의 색깔을 놀이끼리하다, 노르스름하다, 연노란색이다, 누렇다, 샛노란색이다, 노란색이다, 노릇노릇하다, 진노란색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8개만 가지고 왔지만 노란색과 관련된 어휘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여기 선생님이 써놓은 단어들 모두 사전에 존재하는 우리나라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말, 즉 고유어는 색채어가 많이 발달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그럼 두 번째 특성 한번 살펴볼게요. 고유어의 특징 두 번째는요. 미각어가 발달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아까 교과서에서는요. 눈으로 보는 시각과 관련된 고유어, 그리고 귀로 들리는 청각과 관련된 고유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입으로 느끼는 미각과 관련된 고유어도 사실 많고 이 외에 우리가 감각이 총 5감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렇게 5개의 감각을 표현하는 말이 모두 고유어에는 굉장히 발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발달해 있는 미각어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요. 이렇게 단 것과 관련된 표현도요. 달다, 다디달다, 달짝지근하다, 달차근하다, 달착지근하다, 달콤하다, 들척지근하다, 들치근하다, 들큼하다 외에도 더 많아요. 선생님이 좀 골라가지고 가지고 온 건데 이렇게 단 것과 관련된 표현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많이 나누어서 표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특성 보도록 할게요. 고유어의 특징 세 번째는요. 상징어가 발달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상징어라고 하는 건 조금 여러분들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상징어는 음성 상징어와 같은 말인데요. 상징어에는 크게 우리가 2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의성어, 의태어를 보통 상징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성어는 소리를 나타내는 것, 그리고 의태어는 모양이나 동작을 나타내는 말들인데요.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많이 쓰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이해는 쉽게 갈 겁니다. 볼게요. 선생님이 한 가지 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시예요.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시인데 여기 보면 첫 부분부터 이런 말이 나와요. 철썩 철썩 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지금 철썩 철썩 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나죠? 파도 치는 장면 아마 생각날 거예요. 그래서
파도가 칠 때, 파도가 바위에 부딪힐 때 나는 소리를 표현한 말이죠. 이렇게 소리를 표현한 말은 의성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모양을 표현한 걸 의태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반짝반짝 작은 별 할 때 별이 빛나는 모습을 우리가 반짝반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어떤 특정한 소리나 모양이나 동작을 나타내는 말들을 상징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성 상징어는요, 좀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같은 말을 2번 정도 반복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철썩철썩이라든가 뭐 헐헐이라든가 쾅쾅이라든가 반짝반짝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을 보통 음성 상징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 다시 보면서 음성 상징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줄에 철썩철썩, 쏴 이거 다 음성 상징어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보면요. 튜르릉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도 천둥이 치는 것 같은 그런 소리를 표현한 거죠. 소리를 표현했기 때문에 음성 상징어에 해당하고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꽉 이런 표현도 음성 상징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우리 음성 상징어 찾아보면요. 결론적으로 철썩, 튜르릉, 꽉 이런 표현이 상징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꾸 선생님이 이 내용이 너무 어려울까 봐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 여러분들 절대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이거 하나만 알아두세요. 우리 고유어는요. 다른 한자어나 외래어에 비해서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말을 섬세하게 많이 표현하는 그런 말들이 많다라고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뒷부분 진도를 더 나가려고 했는데 오늘도 여기까지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을 좀 많이 사용한 것 같아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공부를 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바로 연락을 해줘도 되고요. 유튜브 보는 친구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